안녕하세요. 강아지 3마리예요. 우리 강아지들 가끔 물건을 물어뜯고 말썽을 피우곤 하죠.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제가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저는 닥스훈트, 포메라니안 2살 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옛날엔 둘 다 만만치 않게 사고를 쳤었죠. 휴지부터 가구, 때로는 신기한 물건들까지. 그런데 요새 깨달았어요. 어느 순간 사고를 친 적이 없더라고요. 카드를 씹어먹은 게 마지막이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곰곰이 뒤돌아봤고 오늘 그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먼저 강아지들이 물건을 물어뜯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. 첫째, 이가 간지러워요. 이갈이 시기에는 이와 잇몸이 간지러워 온통 물건을 물고 씹는 행동을 하죠. 이때는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줘야 하겠죠. 저희 누니는 이 타이밍에 제가 터그놀이를 소홀히 해서 결국 덧니가 6개나 병원에 가서 마취시키고 억지로 뽑아야 했어요. 둘째, 불안하고 무서워요. 강아지가 나타내는 분리불안의 증상은 배변 실수, 짖는 행동, 하울링 등 다양하지만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도 이에 해당됩니다. 셋째, 놀고 싶고 심심해요. 성견이 되고서도 물어뜯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 요인이 클 것 같아요.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주인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저희 강아지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강아지들을 3가지 이유에 대입해보면 닥스훈트 소주는 이갈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경우는 참 해결이 쉬웠어요. 성견이 되기 전에 거의 해결됐죠. 누군가 닥스훈트도 악마견이라고 하던데 저는 도대체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. 반면 폼의 누니는 20개월쯤까지 물어뜯는 습관이 계속됐어요. 크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플라스틱에 물어뜯는 맛을 버리질 못하더라고요. 폼의 어린이가 교정이 힘들었던 이유는 터그놀이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았어요. 포메가 단두종이다 보니 터거에 대한 선호가 덜했고요. 심심함을 해소할 방법을 잘 찾지 못했죠.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선 제 경험상 조심해야 될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혼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중 하나인데요. 강아지가 사고를 칠 때마다 안 돼, 하지마, 혼을 내고 훈육을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아지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. 저도 누니에게 많이 혼을 내곤 했지만 강아지가 자신의 행동과 주인의 리액션에서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잘못을 하고 5분, 10분 뒤에 얘기하고 혼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제 경험에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5초? 5초 안에 정확하게 행동을 제지하고 잘못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? 그러나 사실 혼내는 건 늘 시간이 흐르고 더 큰 말썽과 사고로 화답할 뿐이더군요. 저는 혼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. 학창시절 공부해야 되니 여자친구는 나중에 만나 라고 하면 여러분은 들으셨나요? 저는 그런 말은 듣는 척만 했습니다. 부정이 담긴 훈육, 혼내는 건 글쎄요. 저는 결국 핵심은 더 재밌는 것을 주는 것이 강아지에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느낀 해결책을 말씀드려 볼게요. 모든 강아지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환경 개선입니다. 강아지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강아지로부터 떨어뜨려 주세요. 바닥에 물어서는 안 될 것을 최소화하시고 가구를 물어뜯는다면 보호막을 쳐주세요. 반려견들이 때로 사고를 치는 이유가 주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같아요. 좀 혼나긴 하지만 물어뜯고 나면 그래도 주인이 봐주잖아요.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흐뭇하죠. 사고를 치는 악순환의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둘째, 이갈이 시기에는 장난감과 터그놀이로 끊임없이 놀아줘야 합니다. 앞서 누니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갈이 시기에 딱딱한 것으로 잘 놀아주지 않으면 덧니가 나고 이는 나중에 두고두고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견주님과 하는 터그놀이는 그 어떤 필요없는 물건을 물어뜯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. 왜일까요? 견주님과 하는 놀이는 장난감이 파닥파닥 살아있거든요.
강아지들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노는 것을 재밌어합니다. 움직이지 않는 건 재미가 덜해요. 자, 던져주고 주세요. 던져주고 주세요. 밀고 땡기고 가끔 전 놓쳐도 줍니다. 물건을 뺏긴다고 해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혼자 놀면 재미없다는 걸 깨닫게 기다려줍니다. 같이 놀아야 재미가 있다고. 혼자 놀다 재미가 없으면 견주님한테 턱을 물어오게 만들어야 해요.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 집안의 물건들은 재미가 없고 견주님과 파닥파닥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걸 인식시켜야 하거든요. 세 번째, 산책. 특히 도주 워킹이 강한 산책. 사실 모든 강아지 문제의 상당수의 해법이 바로 산책이죠. 저희 폼의 눈이도 이것이 물어뜯는 습관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특히 최근 산책의 스타일이 바뀌면서 집에서 물어뜯고 사고를 치는 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. 최근 몇 달간 저는 두니의 리드줄을 바꾸고 앞으로 돌진하는 성향들을 교정하기 위한 몇 가지 훈련들을 했어요. 그 결과 산책의 스타일이 딱 바뀌더라고요. 질주하던 두니의 산책 페이스가 아주 느긋해졌죠. 코를 쓰며 냄새 맡는 걸 즐기고 산책 환경을 좀 더 음미한다고 할까요? 제가 느낀 가장 큰 포인트는 코를 쓰는 거예요. 이전보다 훨씬 느긋하게 노즈워킹을 즐기게 되면서 그동안 문제였던 이식증도 해결이 거의 되었고요. 집에서 쓸데없는 걸 물어뜯는 것들이 거의 줄어든 것 같아요. 결국 정답은 강아지는 코를 킁킁 하면서 노는 게 가장 즐겁다는 거죠. 강아지의 많은 감각이 있지만 입으로 물어뜯는 재미는 후각의 즐거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코로 노는 게 최우선이 되다 보면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집안의 물건들은 재미가 없는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. 혹시 여러분들의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면서 노즈워킹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저는 산책 시간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은 항상 누니와 소주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양의 이동거리와 활동량도 중요하지만 코를 쓰는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면 그것이 많은 문제 행동들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강아지가 물건을 물어뜯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심심해서가 가장 크다고 봐요. 재미있고 싶어하는 강아지에게 더 큰 재미를 주는 게 결국은 제 해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산책에서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 교정을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